내가 눈치를 보면서 그 사람을 어렵게 대하면은 많은 남자들이 나를 그냥 평범하게 적당히 반은 갈 수 있다? 근데 그냥 반만 가는 거예요, 그건. 근데 나랑 안 맞는 사람한테 굳이 내가 사랑받을 필요 없잖아요. 나랑 잘 맞는 사람,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에게 나도 그냥 더 최선을 다하면 될 뿐인 거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제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던 부분인데 생각해보니까 되게 소름 돋았었던 부분이거든요. 친구들이랑 술자리에서 나왔던 이야기였어요. 와, 진짜 나도 생각을 해보니까 안 달래서 내가 어떻게든 이어가려고 노력을 하고 그 사람한테 고백했던 것 같아. 딱 이러한 소름과 카타르시스를 느꼈었던 부분이에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은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한번 묻더라고요. 야, 근데 유신아, 썸이라는 게 되게 애매한 사이잖아. 근데 애매한 사이에서 확신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되게 웃기지 않냐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사실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사실 그 사람이랑 나랑 뭐 SNS에 우리가 뭐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친구들에게 소개를 해주면서 내가 만나는 사람이 이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해주고 그 사람도 그런 어색하지만 되게 뭔가 설렘설렘한 감정들을 느끼는 걸 본 것도 아닌데 근데 뭘 보고 그렇게 우리는 확신을 가졌을까? 사실 되게 웃긴 감정이라는 게 진짜 썸이거든요. 근데 물론 어느 정도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럴 수 있어. 있으니까 애매한 사이라는 것도 유지가 되는 거겠지만 확신이라는 건 조금 다른 문제잖아요. 남자들은 진짜 이 사람을 꼭 안 달라서 진짜 붙잡고 싶어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본인이 믿는 그런 확신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애매한 속에서 피어나는 그 확신이라는 게 있으면은 어떻게든 이어가려고 애쓰는 마음에 분명 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런 마음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생각해본 결과 의미부여더라고요. 결론부터 말을 하면은 그 의미부여라는 말이 뭐냐면요. 의미부여를 하는 부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게 되고 더 잘하게 되고 더 애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관계에 결국 확신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지. 나한테는 시작한 게 마치 나비효과처럼 나는 그 사람에게 하는 작은 의미부여가 그 사람에게 하는 그 확신으로까지 번져간다라는 거예요. 이해하기 쉽게 제가 좀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만약 여러분이 만나는 남자가 어떤 남자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무뚝뚝해요. 그리고 말 주변도 되게 좀 적고 되게 좀 짧아. 근데 나한테만 되게 좀 침대레처럼 잘 챙겨주는 부분이 있다던가 내가 하는 말을 잘 기억하는 게 좀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이 사람이 나한테만 잘 챙겨준다는 생각이 드네. 뭐가 있나? 처음에는 이런 기대심이나 혹은 관심 내진 의심을 가진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세네 번이 반복되면은 우리는 착각 내지는 믿음을 갖기 시작해요. 이 사람 혹시 나 좋아하는 것 같아. 이 사람 나 좋아했으면 좋겠다 라는 부푼 마음이 들기 시작하죠. 근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나는 이미 그 사람을 마음에 들어하고 좋아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나도 모르게 의미를 하나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냐 하면은 썸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애매한데 결국 내가 안 달라고 어떻게든 이어보려고 만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은 그 의미라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남자 입장에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랑 뭐 데이트 아닌 데이트 같은 뭐 그런 시간을 보내요. 근데 야 우리 오늘 몇 시까지 만나자 해서 만났어요. 근데 그 사람이랑 나랑 드레스 코드가 겹쳐버린 거야. 난 이런 뭐 체크티를 입었는데 그 사람은 반대로 체크 롱바지에 위에는 그냥 딱 검은 색깔 뭐 티셔츠 하나. 뭔가 그런 드레스 코드가 겹치면은 의미부여가 된다니까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은 내가 어떤 말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내가 하려고 했었던 말을 딱 내뱉는 거야. 이런 것처럼 이건 진짜 몇 가지 예시에 불과하지만 이런 게 몇백 개, 몇천 개가 진짜 많겠어. 그러면은 이런 의미부여할 수 있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을 더 소중하게 여길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을 더 특별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고백까지 확신을 갖고 가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방금 전에 이야기까지는 이해했다는 전제하에 여기서부터가 진짜인데 여러분들 이 이야기 들으면은 진짜 개쩐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또 어떤 이야기냐면은 두 가지를 이야기할 거예요. 첫 번째, 그러면은 남자들이 나에게 의미부여를 하는지를 내가 어떻게 반대로 확인할 수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여자의 입장에서 그 의미부여를 잘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어떤 여자인지, 이 두 가지가 그 실전 파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남자가 나에게 의미부여를 하는지를 내가 반대된 입장에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하나만 보면 돼요. 눈치라는 것들. 남자는 대체적으로 여러분에게 학창시절에 그런 장난 여러분들 많이 당해봤을 거예요. 남자들이 나한테 좀 심한 장난을 치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그 남자애들이 나를 되게 좋아했었던 거. 물론 모든 남자들이 좋아하는 사람에게 그냥 뭐 그렇게 장난을 치면서 함부로 대하는 것도 아니고 되게 눈치를 보면서 조심스러워하고 짝사랑을 하는 것만도 아니에요. 근데 자, 처음에 이 시기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남자가 어느 정도 여러분에게 대시를 했다는
했다는 것 자체가 일단 여러분의 마음에 들었다는 거겠죠. 근데 대시를 하는 남자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대부분 여러분들에게 애써 어렵지 않게 대하려는 척을 하고 애써 여러분의 눈치를 보지 않고 되게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대하려는 척을 하는 게 보편적인 남자들이에요. 이미 유튜브에서 자신 있는 남자가 정말 여자에겐 어필이 된다, 되게 당당하게 다가가야지 남자들의 매력이 있다, 이런 걸 너무 많이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 남자들이 여러분에게 다가갔을 때 스탠스 자체가 어느 부분 되게 자신감이 있어 하고 되게 조금은 당당한 모습으로 다가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랑 이제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만나요. 혹은 그 이상으로 썸 관계라는 게 진전이 될 때 알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어느 순간 이 사람이 나한테 원래 이렇게 조심스러워 했었나? 어느 순간 이 사람이 내 눈치를 이렇게 많이 봤었나? 이 사람이 카톡을 하는데 물음표가 좀 뭔가 되게 많아졌네? 라는 것들을 보면은 아, 이 사람이 나한테 의미 부여하는 것들이 더 많아지고 나를 소중하게 대하는구나. 그것은 결국 아, 이 사람은 나한테 더 빠졌구나. 이것들을 반대로 감잡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대체적으로 카톡을 할 때 남자들은 너 뭐 이런 거 좋아해? 다음에 그러면 우리 이거 같이 가자. 이런 거 같이 하자. 이것도 한번 해볼래? 이런 식으로 리드를 한단 말이죠.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의미 부여가 좀 더 많아지게 되면은 더 어느 부분 되게 조심스럽게 물음표가 많아질 거예요. 물음표가 많아진다라는 그 포인트만 기억을 하면 돼요, 여러분들은.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처음에는 그냥 뭐 말을 끊고 그냥 공감하고 맞장구 치기에 되게 바빴었더라면은 나중에는 의미 부여가 된 이후에는 여러분들의 말을 들으면서 뭔가 받아들인다라는 느낌이에요. 표면적인 이야기로만 맞장구를 친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말을 곱씹으면서 되게 경청한다라는 느낌이 든다라는 거예요. 좀 이런 시그널을 보면은 아, 그렇구나 라는 것들을 조금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자의 입장에서 의미 부여를 잘하게 만드는 여자들은 어떤 여자냐? 이게 여러분들이 표면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뭐 되게 끼 잘 부리는 여우 같은 여자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개념이 완전히 다른 부분이에요. 사실 어떻게 사람마다 그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이 다 다르고 본인이 살아왔었던 경험이 다 다른데 그렇게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는 그 코드가 맞는 거, 이거는 여우라고 해서 맞출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이 아니라 나를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결국 이 여자들은 어떤 여자들이냐면 내가 나 자신을 표현하는 게 조금 두렵고 그냥 할까 말까 생각할 때는 그냥 하지 않는 거라던가, 그게 굉장히 좀 보편적인 여자들이란 말이죠. 근데 하지만 의미 부여를 잘하게 만드는 여자들은 결국 그 노출이라는 게 굉장히 많아져요. 사실 다른 삶을 살아왔었던 사람인데 어떻게 모든 게 다 똑같을 수 있겠어. 근데 나라는 사람을 뭐 옷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내가 다음날엔 저런 모습을 보여주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 사람을 진짜 편안하게 내가 대하면 대할수록 쉬워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내가 편하게 대할수록 나라는 사람의 다양한 이미지를 본다라는 거거든요. 한번 제가 방송에서 이야기를 들었던 것 중에 그런 질문이 있어요. 유신님, 남자가 저한테 되게 적극적으로 뭔가 잘 표현하는 약간 바람둥이 같은 모습도 보이고 또 한편으로는 되게 소극적으로 눈치도 봐요. 근데 어떤 게 진짜 그 사람의 본 모습이에요? 근데 사실 저는 그런 건 절대 없다고 생각해요. 절대 본 모습이라는 딱 정해진 모습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웃을 때가 있고 울 때도 있고 뭐 되게 즐겁게 기쁘게 뭔가 해맑은 모습도 있는 것처럼 사람은 어떤 본 모습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진짜 그냥 어떠한 모습이 좀 더 맞냐 적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나라는 사람도 굉장히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의미 부여를 잘하게 만드는 여자들은 곧 내가 획일화된 되게 뭔가 딱 보여주고 싶은 그런 하나의 모습만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이런 모습도 있고 저런 모습도 있고 그런 모습도 있는 여러 가지의 모습들을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그냥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런 여자들이 결국 남자들로 하여금 봤을 때는 나랑 뭔가 이런 모습도 되게 비슷한 것 같아. 이런 거 나랑 코드 되게 비슷하네. 그러한 과정에 결과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내가 눈치를 보면서 그 사람을 어렵게 대하면은 많은 남자들이 나를 그냥 평범하게 적당히 반은 갈 수 있다? 근데 그냥 반만 가는 거예요, 그건. 내가 이렇게 편안하게 표현을 했을 때 저라는 사람도 그래요. 모든 여자가 나를 되게 좋게 보는 게 아니라 나를 진짜 좋게 보는 사람은 확 좋게 보고 나를 안 좋게 보는 사람은 아, 얘 뭐야, 나랑 안 맞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나랑 안 맞는 사람한테 굳이 내가 사랑받을 필요 없잖아요. 나랑 잘 맞는 사람,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에게 나도 그냥 더 최선을 다하면 될 뿐인 거 아니에요?